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생각보다 코로나와의 싸움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강의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왕 이렇게 시작된 거 3단원까지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끝까지 잘 버텨보자고요. 그럼 오늘 21강도 출발해 볼게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될 교재는 천재교육의 확통 2015 개정 교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1강에서 드디어 3단원 통계로 넘어왔습니다. 통계 교과서에서 1단원, 2단원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3단원을 향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통계라는 파트가 우리 실생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이 확률과 통계의 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단원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단원으로 나눠져 있죠. 확률 분포와 통계적 추정. 그 중에서 오늘은 확률 분포 첫 시간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 이렇게 확률 분포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이 1번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말이 일단은 좀 많이 어렵죠. 이 통계 부분에서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가 좀 길고 용어에 대한 의미가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게 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용어 때문에 좀 어려움이 느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예를 한번 보면서 먼저 천천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다음 쪽에 있는 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각 열기부터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여기 확률 변수의 뜻하고 밑에 생각 열기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앞에 2단원에서 1단원에서인가요? 배웠던 표본 공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시행해서 표본 공간 S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은 뭐였어요?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 자, 이렇게 옆에 주사위도 잘 나와 있는데 주사위 한 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이 몇에서부터 몇까지? 1부터 6까지죠?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행 이렇게 되어 있죠. 옆에 그림을 잘 보니까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여요. 자, 근데 5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이 된다 그랬을 때는 내가 운 좋게 딱 버스 정류장 오자마자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몇 분부터? 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내가 오자마자 버스가 떠났네? 그러면 다시 몇 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5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배차 간격에 따라서 5분이라고 하고 뭐 7분 있다 오는 버스도 있고 하지만 이건 조금 이상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5분 간격으로 무조건 버스가 올 때 내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0분에서 5분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풀어놓고 보니까 3번 위 1, 2에서 구분한 표본 공간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말해보자. 여러분 이 차이점을 좀 느끼셨어요? 어떤 게 좀 다른가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얘가 딱딱 떨어지게 생겼죠. 1번 같은 경우는 얘네가 1, 2, 3, 4, 5, 6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2번에서는 우리가 구한 건 어때요? 0분에서 5분.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연속적인 게 있다. 뭔가 이렇게 한 번에 셀 수가 없다. 그리고 얘는 셀 수 있고 없고 이런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연속적이고 비연속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상황이 나누어지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한 가지는 앞에 있는 상황이랑 비슷하게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뭔가 분리가 된 느낌이에요.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과 같이 연속적인 상황에서 또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확률 변수에 대해 배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21강의 주제가 뭐였죠? 이산 확률 변수였죠.
제가 왜 새로운 화면을 또 켰냐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예를 통해서 쉽게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접근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를 몇 개를 좀 써놓고 새로운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함수예요. 함수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할 친구들이 있으려나요? 그런데 이 함수는 굉장히 좀 쉬운 함수입니다. 쉬운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냐면요. 어떤 일단 시행이 주어집니다. 어떤 시행이 주어져요? 어떤 시행이 주어지면은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게 뭐였어요? 그게 표본 공간이었죠. 그러면 표본 공간이라는 게 하나가 생기는데 이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다가 하나의 값이 대응이 됩니다.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돼요. 이게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세 가지 시행을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동전 한 개를 2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동전 한 개를 2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뭐 앞면, 또 앞면, 뒷면, 또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자, 이렇게 4개를 써준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방금 위에서 얘기한 표본 공간이었죠? 표본 공간에서 이게 하나의 값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를 구한다고 했어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다가 값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횟수 x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앞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어디에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앞면이 2개죠? 2. 그 다음에 앞, 뒤 이렇게 되는 거는 앞면 하나, 뒤 앞은 앞면 하나, 뒤 뒤는 앞면 1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원소가 2, 1, 1,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가 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이 상황을 잘 보고 어떤 게 나올 수 있는가 이거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2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흰 공 3개, 검정 공 2개 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3개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 자, 그러면 공을 3개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공을 3개 꺼낼 때 일단은 지금 상황이 흰 공이 자, 이게 주머니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이런 주머니에서 자, 이 상황에서 공을 3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흰 공이 3개가 나올 수가 있죠. 또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 아니면 몇 개? 여기 3개 아니면 2개 아니면 1개죠? 그래서 요거를 x라고 놨을 때 이 확률 변수는 1, 2, 3 이렇게 된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도 읽어보고 확률 변수를 또 구해보도록 할게요. 남학생 5명, 여학생 7명이 있는 동아리에서 임원을 4명을 뽑는데요. 뽑히는 여학생의 수.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임원을 4명을 뽑았을 때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남학생만 4명 뽑힐 수도 있고 여학생만 4명 뽑힐 수도 있고 적당히 섞어서 뽑힐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뽑히는 그 경우마다 확률 변수를 뭐라고 놓는 거냐면 그때의 여학생이 몇 명인가 그러니까 어떤 수에 딱 특정하게 대응이 되는 거죠. 뭐 남자 A, B, C, 여자 D 이렇게 뽑았을 때는 여자가 1명이니까 그때의 상황은 1에다가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큰 의미에서의 막 복잡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여학생은 몇 명까지 돼요? 여학생 아무도 안 뽑힐 수도 있으니까 빵 1, 2, 3, 4까지 다 가능하겠죠. 자, 방금 우리가 구해준 게 그냥 확률 변수입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럼 교과서를 보고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 83페이지로 돌아와서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던 것 중에 첫 번째 예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여기서는 이제 H와 T를 이용해서 앞면, 뒷면을 정한 건데요. H는 헤드예요. 헤드, 머리를 뜻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꼬리를 뜻하는 용어인 tail. 여기서 이제 H와 T를 떼와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하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x를 어떻게 정할 거냐면 이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앞면의 개수를 세보면요. 여기 HH에서는 앞면이니까 2번이죠. 이거 2개는 각각 1번씩이고요. 앞면이. 얘는 뒷면이니까 빵번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표본공간의 원소에 대해서 2, 1, 1, 0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값을 가지는 이런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함수표로 나와 있어요. s라는 게 이제 표본 공간이고요. 표본 공간에 있는 네 원소에 대해서 x, 앞면의 값은 0, 1, 2 중에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된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라는 게 함수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그 밑에는 이제 x, y, g라고 해서 확률 변수를 흔히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고 x, y, g로 나타내고 보통은 이제 하나만 나올 때는 x부터 씁니다. 자, 그리고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은 소문자 x, y, g 등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뭐 아까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확률 변수 x라고 한 거 보이시죠? 어디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확률 변수 x 보이시고요. 이렇게 0, 1, 2 이렇게 작은 것들을 소문자로 x, y, g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1번을 보면서 확률 변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밑에 문제 1번. 흰 공이 5개, 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가 가지는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거는 그냥 문제를 잘 읽고 x에 해당하는 값을 생각해주면 돼요. 자, 문제 상황은 지금 저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데요. 흰 공 5개, 검은 공 4개. 여기서 4개를 꺼내. 근데 나오는 흰 공의 개수가 x라고 했죠.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4개를 꺼낸다고 했을 때 이 검정색만 다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흰 공 몇 개부터 나올 수 있어요? 흰 공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만 나올 수도 있죠. 2개만 나올 수도 있죠. 3개만 아니면 흰 공만 뽑았을 땐 4개. 이렇게 해서 여기서 x가 가지는 확률 변수는 0, 1, 2, 3, 4 4개다 해서 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x까지 써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괄호를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끝이에요. 확률 변수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확률 분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쪽으로 넘겨주세요. 자, 84쪽으로 넘어오면요. 요런 게 있고요. 이산 확률 변수, 방금 우리가 배운 게 이산 확률 변수죠. 그 다음에 확률 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이산 확률 변수. 변수는 이제 변하는 수잖아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확률 분포는 일단 분포의 주목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 그쵸? 근데 이 확률이 어떻게 퍼져 있는가? 이게 이제 확률 분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는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위에 일단 그래도 많이 뭔가 써져 있으니까 이거를 읽어보고 밑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불량품의 개수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를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을 셀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 x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아까 앞에서도 연속된 거 말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셀 수 있는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동전 던지는 거,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는 것도 한 개, 두 개. 그 사이에 있는 값은 없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이산 확률 변수고, 그 다음에 이제 px라는 게 나오는데요. px는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어떤 값 x에 대항하는 확률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대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이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지는 모든 값에 대해서 그 확률들을 각각 다 써준 거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에서 쓰는 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데요. 말이 진짜 어렵죠. 선생님이 이렇게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예를 통해서 봐야 진짜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 읽고 넘어온 거고요. 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아까처럼 이제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앞면이 나오는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앞면은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빵개였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 함수는 여기까지만 그려줬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제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 x값에다가 다시 확률을 한 번 더 매칭을 시켜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h라는 애가 사실은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매칭되는 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x가 1일 때 얼마, 0일 때 얼마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보이는 듯이 이렇게 표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문제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던 이 위에 거랑 밑에 거 이렇게 2개 정도를 문제 상황에서 많이 나타내 주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도 뭐 나타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읽는 방법, 표에서 읽는 방법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일단 보시면요. x가 0이거나 2일 때 4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2분의 1의 확률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표로도 나타나 있는 건데요. 자, 표에서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x가 0이거나 2이거나 0이거나 2일 때는 확률이 다 4분의 1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x가 1일 때는 확률이 2분의 1이다. 위에랑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확률들은 사실 그 확률이기 때문에 항상 0에서 1의 값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3개를 다 더해주면은 값이 항상 1이 나옵니다. 이런 특징도 있어요. 이거를 다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준 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얘도 잘 보시면 이 x의 x축에 해당하는 게 확률 질량 함수에서 확률 변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일 때 있고 1일 때 있고 2일 때 있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 확률이 4분의 1까지로 이렇게 멈춰 있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4분의 1, 1일 때는 여기까지 갔으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다시 2일 때도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를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85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이렇게 스몰 x1부터 xn까지 있고 확률 질량 함수가 px일 때 자, 보통 우리가 확률을 나타낼 때는 p를 쓰잖아요. 그쵸? 이 각각에 대해서도 확률 질량 함수를 px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px1, 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px2 이런 식으로 놓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확률은 1번 어떻게 돼 있어요? 0에서 1 사이고 그 다음에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는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되니까 1이다. 이렇게 두 가지. 뭔가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성질로도 정리를 해놨네요.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문제 85페이지 문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발음이 너무 어렵죠. px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일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2번 나와 있는데요. 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그 다음에 2번은 확률 p는 x가 2에서 4 이하일 확률 p는 아니죠. 요거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사실 1번을 풀고 2번을 풀고 이렇게 연계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준 상태에서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을 먼저 풀고 1번도 어떻게 하는지, 1번을 이용해서는 2번을 어떻게 푸는지 또 그렇게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부터 먼저 푼다고 했죠? 2번은 무슨 의미냐면요. px가 2 이상 4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확률 질량 함수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위에 있는 확률 질량 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일단 요거를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 괄호치고 옆에 x는 이라고 써있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배운 개념이죠. 확률 변수 이 x가 가지는 값들입니다. 자, 여기 써있는 값들 보니까 뭐부터 써있어요? 0부터 써있죠. 0, 1, 2, 3, 4, 5 요렇게 써있죠. 이 오른쪽에 써있는 x를 보면은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죠. 사실 함수니까요. 이 x는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2번을 보니까요. x가 2에서 4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 이상 4 이하일 확률은 어떤 경우일까요? 2, 3, 4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x가 2 이상 4 이하이려면 2, 3, 4밖에 없잖아요. 요때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2일 때 확률이 얼마인가? 여기 보니까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또 3일 때도 3분의 1, 4일 때는 12분의 1.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 말로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P 2 이상 4 이하가 될 확률은 이 범위에 있는 x들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떨어져 있으니까 x가 2이거나 x가 3이거나 x가 4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일 확률은 위에 칸 밑에 칸 얘를 보니까 밑에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여기 x가 2는 요 밑에 있습니다. 노란 부분.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x가 3일 때도 밑에 있으니까 3분의 1. 4일 때는 위에 있으니까 12분의 1. 요 세 개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더할까요? 그쵸, 얘는 통분을 해주시면 돼요. 12분의 4, 12분의 4, 12분의 1이니까 통분해주면 어떻게 된다? 12분의 9여서 약분 4분의 3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확률 질량 함수 말만 어렵고 사실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했죠. 표는 어떻게 생겼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확률 분포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는요. 위아래로 이렇게 두 줄밖에 없고요. 맨 처음이랑 끝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있죠? 위에가 x 확률 변수들이 들어가고요. 그 밑에는 x가 얼마일 때의 확률 px는 스몰 x 이런 게 써주고요. 맨 뒷칸에는 뭐 들어갔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합계와 1이 들어갔었습니다. 모든 확률을 더하면 1이다 이거였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밑에 거보다 더 쉬울지도 몰라요. 2번보다 더 쉬울지도 몰라. 왜냐면 얘는 계산을 안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2번 풀 때 아까 확률 변수가 0, 1, 2, 3, 4, 5다. 요거는 캐치를 했었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뭐 써주면 된다. 0, 1, 2, 3, 4, 5. 이게 벌써 첫 줄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줄에는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걸 써줘야 돼요? 확률을 써주면 되죠. 그것도 얘를 잘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px로 돌아와서요. x가 0, 1, 4, 5일 때는 어떤 확률을 가진다고 써 있어요? 12분의 1을 가진다고 써 있죠. 그래서 0, 1, 4, 5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로 가져와서 표에서 0, 12분의 1, 1, 12분의 1, 4, 5도 1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가 2, 3일 때, 그 밑에 줄 보니까 x가 2, 3일 때는 3분의 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2, 3일 때는 다시 여기로 가져와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확률분포표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어려워지면 변형이 되면 여기에 이제 AA 뭐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은 뭐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밑에 있는 거 다 더했을 때 여기 있는 1이 된다. 이거 이용해서 이제 분수 계산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아까 2번이랑 연관해서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이 표를 일단 확인을 하면요. 자, AA는 다 지워줄게요. 2에서 4일 확률, 이 표를 읽고 보여줬을 때 이 2번을 푸는 방법. 2에서 4일 확률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예요? 여기죠. 여기 2, 3, 4일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3분의 1, 3분의 1, 12분의 1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과는 여기서 밑에서 해줬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4분의 3 구할 수 있겠죠? 자, 문제 2번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 넘겨서 3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86쪽의 문제 3번입니다. 빨간 방울토마토 8개, 노란 방울토마토 7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임의로 2개의 방울토마토를 동시에 꺼낸다. 자, 이렇게 동시에 꺼낸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예요? 조합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8개, 7개에서 2개를 꺼내는 거니까 15C2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 계속 읽어보면요. 나오는 빨간 방울토마토의 개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2개를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빨간 방울토마토의 개수는 몇 개 붙어 있어요? 아예 안 나올 수 있는 빵개 붙어 있고요. 그쵸? X는 0일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요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근데 방금 우리가 봤던 문제 2번이랑 다른 건 뭐냐면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PX는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를 줬어요. 뭐 3분의 1, 1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것이 없는 상태에서 1번 문제 보니까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단원에서 배웠던 조합의 뭔가 활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거 이제 천천히 한번 복습을 하면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뭐가 일단 필요할까요? 표가 필요하겠죠? 표는 제가 조금 더 길게 그려줄게요. 자, X가 지금 0하고 1하고 2 3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표를 그릴게요. 0, 1, 2 합계. 합계는 항상 얼마다? 1이다. 확률의 합은 1이고 여기는 P, 라지 X는 스몰 x.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전체 경우의 수가 15C2라고 했는데요. 15C2라는 경우의 수 중에서 X가 0이라는 거는 의미가 뭐예요? X가 0이라는 거는 2개를 뽑을 때 어떻게 된다? 빨간 방울토마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보면요. 얘는 노란 방울토마토만 2개 있는 경우예요. 노란 방울토마토만 2개. 그 다음에 1개 있단, 자. 그 다음에 X가 하나라는 거는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방울토마토가요. 자, 그 다음에 X가 2라는 거는 빨간 방울토마토만 2개 뽑혔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확률을 구해보면요. X가 0일 때는 노란 방울토마토만 2개니까 노란 방울토마토 지금 몇 개? 위에서 7개라고 나와있죠. 7개 중에서만 2개를 택한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X가 1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체 15C2는 똑같은데 빨간색 중에 몇 개? 1개. 그러니까 빨간색 중에 1개 하면은 8C1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중에서도 1개니까 7C1. 요렇게 뽑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것도 할 수 있겠죠.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이번에는 빨간색 중에서만 2개니까 8C2.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써주면 근데 안 되겠죠? 물론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넘겨서 계산을 마저 해볼게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에 대한 계산도 조금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자, 7C2는 밑에가 2 곱하기 1분의 7, 6. 15C2는 2 곱하기 1분의 15 곱하기 14.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같이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1, 2, 1 이렇게 나누면은 15 곱하기 14분의 7 곱하기 6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얘네도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약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바로 15 곱하기 14분의 7 곱하기 6으로 써서 하긴 하거든요. 이러면 약분해주면 3, 5. 그래서 얼마가 남아요? 다 해줬을 때 5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이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확률도 계산해 볼게요. 15C 2분의 8C 1, 7C 1 요렇게 되면은 8C 1, 8이고 7C 1, 7이죠. 그 다음에 15C 2는 2, 1, 15, 14 요렇게 되니까 일단 밑에 것끼리 약분해주면 이 상태까지는 오겠네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를 계산해 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7, 7 약분하고 15, 8은 약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15분의 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확률도 계산했습니다. 15분의 8이구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확률 15C 2분의 8C 2 요거 계산해 볼게요. 이것도 아까 여기서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밑에가 2, 1, 2, 1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8, 7, 그 다음에 15, 14. 그래서 2, 1, 2, 1 똑같이 약분해준 상태에서 위아래 약분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약분을 잘 해줬더니 15분의 4라는 친구가 나오네요.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친구가 15분의 4였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방금 써줬던 이 친구들은 다 지우고 5분의 1, 15분의 8, 15분의 4 요것만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얘를 실제로 다 더하면 1이 나오냐면요, 5분의 1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15분의 3이죠? 15분의 3이랑 15분의 8, 그 다음에 15분의 4를 더하면 15분의 15에서 딱 1이 나온답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는 끝났고요. 2번 문제를 풀면 이제 정말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 2번은 빨간 방울토마토가 1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1개 이상이라고 하면은 1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 많아요. 이상은 1 포함입니다. 1 초과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1 이상이니까 이 두 개의 확률을 합쳐주면 된다. 누구랑 누구? 그래서 15분의 8이랑 15분의 4 더해주면은 얼마예요? 15분의 12 약분하면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5분의 3이 아니네요. 정신 차리세요. 5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면요, 이렇게 x값, 확률 변수들이 0, 1, 2, 1, 2, 3, 4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확률 변수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리고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그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까지, 뭐 2분의 1이면 2분의 1, 3분의 1이면 3분의 1 이렇게 각 x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서 몇 이상 아니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어가 조금 어렵고 용어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는 단순 계산이나 조금 아이디어를 착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면 더 가깝게 더 확률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나 아니면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확률이 더 빈번히 자주 쓰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확률을 배운 사람으로서 조금 더 우리나라의 정세나 아니면 정치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전문성 있는 학생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는 22강에서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